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2년 대학에서 발표한 학종, 유학종 평가 요소에 대해서 계속 6회에 걸쳐서 알아보고 있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새롭게 바뀌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새롭게 바뀌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탐색해가는 과정을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그려낼 수 있는가, 성장의 과정을. 그러려면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학에서 학생이 원하는 것은 학업 역량도 있고 진로 역량도 있고 공동체 역량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연결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어떤 열정과 시각이 아이의 관점과 시각에서 본인의 진로에 대한 모든 것의 그 연결고리가 객관적으로 발화될 수 있고 그 발화된 내면적으로 성장된 그 능력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여러 카테고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입학사항관들에게 전달되고 있냐.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지금 부분이죠. 자, 계속 이어서 2022년 유학생부 종합전형 바뀐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들 계속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요. 진로 역량 이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화면이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예, 우선 가도록 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면 전공 계열에서 우리가 진로 역량에서 중요한 것이 평가 항목인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따진 선택 과목에 대한 다양성.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떻다? 서울권대학의 입학사항관제 학생부 종합전형 선도대학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전공 계열 관련 이수 노력과 그다음에 전공 관련 이수 노력 외에 전공 관련 성취도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다방면에서 소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아직 교교학점제가 정확하게 정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특목고는 특목고대로 자사고는 자사고대로 또 현재 하고 있고 거기서 일반고등학교 또 그 일반고등학교대로 준비된 게 다르고 또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 학교생활교과 대체 서식을 활용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를 치러야 되는 해외고나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학생들 입장이 다르니 지금 서울권대학에서는 물론 여기 서울대는 빠졌어요. 서울대 입장은 좀 빠졌지만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외대, 경희대가 5개 학교가 모여서 지금 이런 그 안내 책자를 발표한 거지만 서울대는 또 서울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좀 부분을 또 인정을 해줘야 되죠. 어쨌든 이 대학에서는 그런 다방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두 가지를 중간적인 입장에서 견지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계열에 대해서 적절한 과목 선택, 또 전공 계열에 대한 어떤 교과 이수 노력, 이 두 가지가 약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견지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방면적인 관점에서 아직 정확하게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지금 정착된 게 아니니까 두 가지를 좀 다방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것은 그러면 계속해서 학업 역량의 학업성 지도와 그다음에 전공 개형 관련 교과 성취도가 과연 평가 과정에서 이중적으로 평가되는 측면, 이 얘기가 이제 또 바로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냐 한번 읽어볼게요. 미적분이나 물리학 특 교 과목의 교과 성적은 전체 교과를 성적을 평가하는 학업 역량의 평가 항목에서도 평가하지만, 그렇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는 계열 전공에 대한, 진로 전공에 대한 그런 과목이란 말이에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애들은 미적분이나 물리 2 같은 것들. 하지만 그것을 너무 대학에서 정해주면 학생들의 자율권 선택에 있어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직 그것이 정확하게 고교학점제 안에 학점으로 개설이 안 된 학교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 밖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더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중간적인 어떤 관점을 대학에서는 견지하면서 그런 것을 들어야도 하지만 충분히 그 상황들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부딪힌다는 거죠. 그런 일반적인 선택 과목과 이것이 결국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 같은 마치 AP적인 어떤 그런 그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평가 항목에서의 진로 역량에서의 어떤 그 과목으로 들어오는데 이 두 개가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전공계열과 교과 성취도가 평가 과정에서 이중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는 고교 교육 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으로 정의되는데 세부 평가 내용으로 보면 세특으로 보면 계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 수준, 계열 전공과 관련된 동일 교육간의 일반 선택 과목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 등을 비교 등을 제시해야 돼. 이건 뭐냐면 이게 일반 선택 과목에서 올 수도 있고 어느 학교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대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일반 선택으로 오면 학업 평가잖아. 학업 역량이잖아. 근데 학업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더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니까 진로 선택이나 심화 선택 과목에서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이것이 일반 선택 과목처럼 이런 과목들이 똑같이 들어와 버리면 이중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과연 그러면 학업 역량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또 진로 선택 과목에서의 진로 역량에서도 평가가 이중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 수준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교과목 석차 등급, 과목별 성취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 단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표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한다. 앞장의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에서 살펴본 전공계열과 관련된 이수 과목의 교과 성취가 어떠한지를 살핀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많이 이중으로 왔을 때는 먼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부분에서 그 관점으로 석차, 성취도, 원점수, 표준 편차, 이수 단위, 수강자 수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과 성취 수준 평가 방법은 카테고리가 교과니까 학업 역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고급 학점제에서 1학년 때 들어야 하는 일반 선택 과목도 이렇게 물리 1, 2 이렇게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학교마다 약간 다른데 진로 선택 과목에서 또 고를 수가 있으니 두 개가 중첩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는 진로 영역이고 하나는 그 학업 역량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는 교과 성취 수준 평가 방법으로 본다는 거야. 학업 역량의 학업 성취도가 평가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항상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잖아요. 살피고 진로 선택 과목이 왔을 때는 내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물리 2를 우리 학교에는 그 일반 선택 과목에도 물리가 있는데 물리 2를 내가 진로 선택 과목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들었을 때는 석차 등급 없이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야. 전공 계열과 관련된 동일 교과 내에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을 비교해서 평가한대요. 총합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과 전공 계열과 관련된 동일 교과, 그 물리 뭐 분이 있고 화학분이 있고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성취 수준을 비교해서. 왜냐하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이제 심화 과목 같은 경우는 상대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절대 평가가 A, B, C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동일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의 석차 등급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그 전반적인 고등학교가 다 다르니까 그 어떤 뭐 수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아이들 구성원도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진로 선택 과목과 그 다음에 교과목에 대한 일반 선택 과목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교과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는 얘기야. 어느 하나만 잘해서 그때는 하나를 못해서 그때는 어디 점수를 주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궁금한데 이걸 종합적으로 그 수준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예컨대 1학년 공통과목 과학 1등급 일반 선택 과목 물리학 수강자 수 100명 중 2등급 진로 선택 과목에서 물리학 수강자 수 20명 중 A 성취도별 분표 95%인 경우 세 과목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왜냐하면 위계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만 갖고 그렇게 픽해서 하기가 어렵다니까 전체적으로 다 연관성이 어떻게 되고 위계가 어떻게 성장되는지를 봐야 되고 중요한 건 그 학생 학습자가 왜 이 과목을 자기의 전공과 진로와 연결시켜서 이 과목을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들었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야 물리학의 성취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 학교의 수준, 학생들의 수준,
또 학습자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과목별 수강자 수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석차 등급과 성취도를 비교할 때 진정한 학업 성취 수준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학습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반 선택 과목을 기피하고 등급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진로 선택 과목을 다수 선택하도록 권장해서는 이게 꼼수인데 이렇게 꼼수는 다 보이죠. 적나라하게 생활기록부에 다 보이는데 그래서 합격하는 우리 일반고 학생들의 그걸 보면 3학년 때 오히려 더 이런 AP 과목이 준하는 진로 선택 과목들을 더 많이 들어요. 사실은 3학년 때 더 어려운 걸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피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거라서 내 능력이 상상되고 더 내가 이렇게 내 생활기록부에서의 어떤 능력이 성장됐다는 걸 3학년 때 꽃을 피워서 보여준다는 거, 이 박사학원들한테. 많이 듣는 애는 막 AP에 준하는 그 진로 선택 과목을 7개, 8개 3학년 때 듣는 학생도 있어요. 3학년 1학기 때 그걸 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학생들이 학습 부담이나 석차 등급의 유불리 때문에 희망 전공 기회별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선택을 기피하지 않도록 꼼수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동일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교과 성취 수준을 합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꼼수로서 이거를 더 점수를 잘 준다? 뭐 이렇게 자기 학교의 어떤 그거는 사실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아까 서울대학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는 또 약간 이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계성 다 이건 공통된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을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걸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고교학점제가 아니니까 특히 검정고시 그다음에 대안학교 이 학생들은 들을 권한이 없어서 만약 대학에서 서울대처럼 이걸 꼭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픽스가 돼 있으면 그 과목을 고교학점제 일반적인 정규 일반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과목을 듣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를 내가 이 대학의 의예과에 관련되어 있는 베이스를 쌓지 않고 내가 이 대학의 국문학계에 관련되어 있는 베이스를 쌓지 않으면 사실 오긴 힘들죠. 근데 그건 서울대학교 얘기고 지금 5개 중심대학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외대, 연대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력을 주겠다. 학생의 상황과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봐서 이제 정확하게 돼야 될 거고 우리 그 검정고시나 해외고 같이 그 학교생활 대체서식을 활용해야 되는 학생들은 앞으로 기회가 2, 3년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 분위기가. 그래서 어떻든 비교과 응용이 많이 그렇게 학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이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연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전공 탐색에서 진로 탐색으로 개념을 그러니까 더 확장 왜냐하면 많이 들을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굉장히 그냥 평균적인 얘기고 이 고민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이 땅 생계부가 시작된 순간부터 목표를 향해 가잖아요. 성장하는 걸 보여주려며. 그러니까 사실은 전공 역량은 탈피했지만 적합성은 내가 여러 개의 부분에서 내가 이것저것 들으면서 내가 성장하는 과정과 내가 전공 우리 학과 진학 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으로 가는 과정들을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목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로 탐색이라는 것도 뭐야 이미 어느 정도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부터 1학년 때부터 생계부를 그려야 된다는 거지. 그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은 너무 우왕좌왕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딱 벌써 3강, 2강, 뭐 4강에서 설명했듯이 들어가서 내가 주도적으로 그 세미나나 수업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능동적인 걸 본다며 대학에서. 근데 아무것도 지금 안 돼 있는 아이는 들어가서 들러리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전공 진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3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되고 사실 지금 뭐 대치동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대치동을 교육의 1번지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교육의 1번지는 따로 있어요. 그건 제가 해봐서 아는데 진짜 이렇게 시키는 분들은 벌써 초등학교 때 다 이미 아이들 대치동에 학원이 많은 거고 정말 이렇게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아이의 진로를 정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금까지 자주 듣던 질문이 고교 재학 중 꿈이 바뀌면 평가가 불리한가? 뭐 이런 거였어. 재미 어떤 뭐 단독적인 항상 나오는 해계문이었어요. 전공 적합성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관련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그리고 발전 가능성의 경험의 다양성 평가 항목을 통하여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변경했다.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하나로 픽스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전공을 좀 더 다쳐. 왜냐하면 교과가 많아지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잘 진행이 돼야지 그것도. 현실은 특목고와 자사고와 자립형 뭐 고등학교 뭐 자유형 고등학교는 살아 있어요. 그럼 가야 일반 고등학교가 그 노하우가 지금 인제서 이제 걸음마를 뛰는 그 일반 고등학교가 얼마나 학습자들의 서비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따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또 고등학교 가서도. 그리고 여전히 자사고나 특목고는 박터지겠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자, 이전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지원 전공 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지원 전공 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발전 가능성의 경험의 다양성은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로 정의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진로 희망과 무관하게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명칭을 바꾸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등을 정의하였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중학교 되면 그 학기제가 있죠. 충분히 활용해서 적어도 그때는 전문가하고 만나서 어쨌든 윤곽을 잡아야 돼요. 이것이 윤곽이 안 이루어지면 그때 놓쳐서 그때 좀 노력하면 될 것이 이제 그 호미로 막고 나중에 사프로 막고 포크레인으로 막고 나중에 크레인으로 막는다고 점점 갈수록 어려워진다니까. 세부 평가 내용으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경험, 전공 계열에 대한 탐색 활동과 경험 등을 제시하였다. 학교 교육에서는 자신의 관심 분야와 흥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를 평가한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한번 성취했을 때 그 기쁨, 그러면서 칭찬을 받고 주변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친구들한테 주목을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은 사실상 특히 저학년 때 그런 기쁨을 경험을 가질수록 쉽게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평생 어떤 진로와 직업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학년 학부모님들은요, 아이들과 좀 꾸준하게 이렇게 놀이하듯이 너 뭐 할래 이렇게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먼저 부모가 진짜 내 자식을 잘하는 부모는 자기 자식 입으로 내 자식을 내가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보는 거죠. 내 아이가 뭘 했을 때 행복, 그러니까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건데 내 아이가 뭘 하면서 행복해하고 표정이 어떻고 이것을 섬세하게 보는 거죠. 결국 교육도 결국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관심이고요.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결국은 애정과 관심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교과 지식 위주의 공부에서 벗어나 학교 내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다양한 사회 영역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진 학교로 성장하길 바란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살펴본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살아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교학점제와 만나면서 대중적으로 확 이제 커졌다는 거.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수시는 그냥 이제는 국민전형이라는 거. 내가 내 등급수에서 갈 수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능 보듯이 이렇게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은 안 보지만 수시라는 카테고리가 다른 거지만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학생들은 해야 한다는 거 국민전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뭐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부분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즐기면서 할 때 거기서의 전문가가 탄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길게요.
학교생활교육부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 수업 활동, 발표, 토론, 주제탐구. 이게 핵심이에요. 발표, 토론, 주제탐구.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말하기, 글쓰기, 생각하는 수업. 말하기, 글쓰기, 생각하는 수업이라고 해서 또 논술적으로 많이 요즘에 몰려가는 거 아는데,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독서 수업, 문해력 수업 중요해요. 근데 저도 이제 논술을, 저는 글을 쓰는 작가예요. 저는 제가 책도 내고 소설도 쓰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 전문 강사로 활동하기 전에는 목동과 대치동에서 논술 강사로서 그 위너스터디라고 하는 온라인 그 같은 그 메가스터디 같은 그런 데서 강의를 했는데, 글 써서 논술에서 이걸 통해서 자기의 문해력이 생기고 뭐 이걸 통해서 독서를 하고 이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가치관의 형성과 거기서 본인의 어떤 그 시선에 대한 본인의 생각에 대한 정립과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건 논술하고는 좀 다른 글쓰기예요. 그거는 논술의 글쓰기도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논술은 정해져 있는 길을 따라가는 거다. 정확하게 출제자가 방향을 제시한 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수학하고도 비슷하죠. 물론 고등수학에서는 그 과정들은 본인이 창의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이제 창의적인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어떤 가치관과 글쓰기가 생각하기는 본인이 본인의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주도적인 것들을 알아서 본인의 가치관으로 타인과 소통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이걸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에서는 달란트를 우리가 확인하고 찾는다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글 쓰는 과정이 약간 논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글쓰기는 다른 방향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논술을 잘한다고 해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적인 사고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궁금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해서 뭐 대학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즐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문의가 오면 한 분 한 분 제가 직접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는 선생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간혹 보면은 너무 그런 것들을 와서 소입된 말로 정보만 이렇게 갖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 입장에선 그래요. 정말로 이것이 그런 어떤 그런 안 좋은 생각에서 전화를 해서 정보만 갖고 이런 것보다 정말 제대로 된 학부모님들, 이제는 제대로 된 학생들, 누가 떠밀어서 그렇게 억지로 해야 되는 애는 저는 안 가르쳐요. 그 아이가 뭐 아무리 뭐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해도 정말로 꼭 필요한 학생에게 꼭 이것이 가서 중요하고 이거를 꼭 해야만 하고 소중한 학부모님들에게 저희 노하우가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저는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발표, 토론, 주제 탐구, 그 다음에 과제 연구, 실험 등 학생 참여형 교과활동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이걸 다 해야 돼요. 이제 고교학점제 되면. 이게 논술하고는 달라요. 이거를 가급적이면 중학교 때부터 빨리 받아들여서 이 능력을 특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수업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다 그게 우리 아이한테 오는 거니까 문의를 주시면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의 지원 전공에 관련된 교과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학생이 수행평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원 전공에 대한 주제 탐구 활동을 하기도 하고 세무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으로 남기도 한다. 호텔리어를 희망하는 학생이 영어 수업 시간에 호텔리어가 왜 되고 싶고 호텔 산업의 전망 등에 대해 영어로 발표하며 진로 희망을 표현한다. 이거죠. 제가 여태까지 프로젝트 했던 게 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논술하고는 다른 생각과 사고력이에요.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으로 창의력 체험 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 하겠다. 학생들은 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탐색 활동을 하고 있다. 교사가 창의력 체험활동 수업 시간에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 체험활동을 소개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 희망에 적합한 동아리에 가입하고 만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프로젝트 동아리라고 해서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고3 때 꼼수를 쓰는 거지. 고3 돼서야 그때 뭐 하나 넣어야 되니까 이건 안 되고 1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만든 동아리는 되죠. 하지만 옛날처럼 꼼수를 자꾸 쓰면 안 돼요. 이렇게 1년 동안에 고3 때 부랴부랴 만드는 프로젝트 동아리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든 누누이 강조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정말 재수 안 하고 대학 가려면 이제는 중3 때부터는 방향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전공 계열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더 열심히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진다. 그렇죠. 내가 수능 봐서 점수에 맞춰서 그냥 대학 가는 학생들보다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잘 준비하고 잘 생각하고 고등학교에서 준비하기 이전인 중학교부터 진로 탐색을 통해서 잘 생각한 학생들이 결국 그 대학에 합격을 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요즘에 뭐가 적인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없애고 싶은 건지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일부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미 지는 거죠. 이미 정보를 갖고 이렇게 정말 전문가를 실질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미 지는 거예요. 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걸 만약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뻔히 있고 대학에서 하겠다는 이런 전형을 이걸 또 갖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살아있는데 이거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 거지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할게요. 예, 그래서 진로 역량은 전공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생보다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이 대학 입학 후 전공에서 적극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런 인재들을 키우는 게 더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정리된 진로 역량의 평가 항목들에 대한 정의와 세부 평가 내용,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제가 요것만 하고 다음 강으로 넘겨서 계속 할게요. 이건 첫 번째만 할게요. 자신의 진로와 전공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1번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아까 성취도에서는 일반 과목 때와 진로 선택 과목에서의 어떻게 합산을 하는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수 노력 중요하고 성취도도 중요한데 이수 노력에서 어떻다? 내가 지금 어떤 검정고시나 해보기 때문에 이걸 들을 수가 없다. 근데 서울대에서는 무조건 이걸 들어야 된다. 딱 이렇게 각인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건대, 외대,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대, 경희대, 지금 또 하나 돼요. 중앙대, 경희대, 그다음에 경희대, 지금 이 지금 5개 항목의 외대 이 평가 요소를 낸 이 대학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학생의 근원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만 한번 읽고 다음 강으로 넘길게요.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중요합니다. 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다. 세부평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모르셔도 이 지금 대학에서 발표한 이 세부평가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항목에서 이게 지금 평가된다는 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미리 대비해서 생활 기록부에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위계성과 연관성과 성장성.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없어? 없으면 말지. 이거는 열정적인 학생이 아니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극히에서는 그동안은 어쩌다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많이 이게 뒤죽박죽 섞였죠. 코로나 상황에서 입시를 한 학생들은 조금 운이 안 따른 경우도 있어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다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그냥 없으면 말지가 아니라 대학에서는 열정과 성장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이나 소인수 과목을 듣고 학생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이런 수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택 과목은 일반 진로는 교과목 학습 단계 위기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게 섞일 수가 있는데 초반 단계에는 일반 선택과 그다음 진로 선택이, 근데 그것이 확장되는 과정은 분명히 위계가 있어야 되고 난이도, 그것이 연결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단계적인 핵심 고리를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진로 역량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 1시간만 더 하면, 한 1회차만 더 하면 진로 역량도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공동체 역량이 남았는데, 결국 학종은 다 이게 연결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진로 역량 마지막 강의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